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식에서도 참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란 뭐냐면, 참조란, 이 시트가 있잖아요. 이 시트에서 특정 셀이나 특정 셀의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그래서 셀이나 셀의 범위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시트의 셀을 참조하거나 또는 다른 문서, 다른 엑셀 문서의 셀을 참조할 때 우리가 그 정의를 해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 참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위치가 바뀌면 참조를 가리키는 셀의 위치도 같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 참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A1에 10, 2에 20, A3에 30, B1에 40, B2에 50, B3에 60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숫자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셀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셀 뒤에다가 할까요? 임의의 셀에다가 선택을 했어요. 이 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수식은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수식 A1과 같다 했더니 어때요? 10이 자동으로 나오죠? 10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A1의 값, A1 값, 그죠? D1에 10이 나오죠? 얘를 그대로 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알아서 뭐예요? A2가 입력이 되고요. 자동으로 A3의 값 30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변하니까 값도 자동으로 변하죠? 이런 걸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그래요. 상대 참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값이 바뀐다. 상대 참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클릭해보면 수식의 값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잘못 눌렀네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A3 값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수식을 정확하게 한 번에 보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에 일자 앞에 있는 에서 버튼, 이제 에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A1, A2, A3 그죠? 예, 이렇게 값이 수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려면 역시 컨트롤 에서 눌러주면 원래대로 값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알아서 그 참조의 값이 바뀌는 거 상대 참조라고 그러죠. 근데 절대 참조가 있어요. 이런 상대 참조 말고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뭐냐면 행이 바뀌었는데도 어때요? 그 값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10, 20, 30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셀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위치를 많이 바꿔도 값이 변하지 않고 한 셀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참조라고 그래요. 항상 특정 위치의 셀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셀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정의해준 그 셀의 값만 나오는 걸 절대 참조라고 그래요. 다시 여기 D4에다가 입력을 해볼까요? 뭐뭐는 하고 입력을 해야겠죠. A1 이렇게 그냥 A1만 해주면 이건 상대 참조가 돼요. 여기다 절대 참조. 값이 바뀌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다 달러를 딱 쳐주는 거야. 달러. 이렇게. 달러 A. 그러면 A줄의 값은 절대 바뀌지 마세요. 그치만, 이건 뭐예요? 열이잖아요. 열. 그죠? 열의 값은 열의 값에도 쳐줘야 돼. 달러. 그래서 A줄과 뭐예요? 달러 1. 즉, 1열. A 1열의 값이 절대 바뀌지 마라. A도 바뀌지 말고 열도 바뀌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엔터 쳐볼까요? 10이죠. 얘를 끌어다 놓으면 10이 나와요. 이렇게. 예, 아무리 끌어다 놔도 왜 그러냐면 A의 1열 값이 절대 안 바뀐 거야. 1열도 안 바뀌고 A도 안 바뀌고 1행이죠.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절대 참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혼합 참조가 있어요. 절대 참조 말고 혼합 참조. 혼합 참조는 뭐냐면 즉 A열은 안 바뀌는데 행의 값은 바뀌는 거야. 그러면 행 앞에 달러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열은 안 바뀌고 행의 값은 바뀌는 거예요. 땡겨보면 A열은 그대로니까 20, 30이 나오겠죠. 그죠? 옆으로 땡기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0, 20, 30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12, 10, 30만. 여기도 A열, 여기도 A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의 값에 A의 열의 값에도 역시 달러를 지워준다면, 즉 열과 행 모두 다 절대가 아니면 어때요? 바뀌면 옆에 있는 B열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B열의 값이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쳐줘서 A열은 바뀌지 말고 행만 바뀌세요 라고 했으면 가니까 어때요? 절대로 열의 값은 그대로 남고 행값만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달러가 붙은 값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행값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변하는 값이 있는 게 섞인 것을 우리가 혼합참조라 그래요. 혼합참조. 모두 다 절대참조를 해주려면 모두 달러를 쳐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바뀌어도 행도 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붙지 않으면 알아서 상대적으로 그 값이 변한다는 거, 알아서 수식이 바뀌어진다는 거, 그죠? 2열로 바뀌었고 3행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알아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참조 그리고 상대참조, 혼합참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돼. 이해를 다 하셔야겠죠? 우리 다시 급여 명세서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 지불급여 이해 뭐죠? 여기 계산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여기다가 보니까 세금란이 있네요. 세금란. 그죠? 여기 셀 G4 여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10%라고 세금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 입력을 해주고요. 셀 G8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빼줘야겠죠. 지급급여액에서 10%의 세금을 빼줘야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하려면 지금 81만원 나왔는데 입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F2키를 눌러주세요. 물론 위에다 입력을 해도 되고요. F2 누르면 어때요? 수식 입력으로 바뀌었죠? 네, F2키 누르고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요게 기본 급여죠? 기본 급여에다 가로를 쳐주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그죠? 기본 급여액 곱하기 1은 기본 급여액이겠죠? 마이너스 세금이 되겠어요. 세금은 10%니까 10%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겠죠. 급여액의 10% 빼줘야 돼. 절대 셀에 참조예요. 10%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달러 G 달러 4예요. 즉 이 G4에 있는 값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빼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엔터 하니까 어때요? 세금이 조금 줄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역시 플러스 눌러주면 여기서 어때요? 달러지 달러4 여기는 절대 참조기 때문에 알아서 뭐죠? G5, G6 이렇게 늘지 않고 그대로 절대값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지열의 4행 G4 셀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네도 플러스로 다 세금까지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만 제대로 하면 쉽게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F4키 눌러볼까요? 이렇게 네, 보면 자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컨트롤 뭐뭐에서 버튼 눌러줘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쉽게. 네, 절대 참조값이라 여기는 다른 데는 다 하나씩 행값이 바뀌었지만 여긴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참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요? 세금은 10%니까 0.1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요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4를 열어볼까요? 네, 시트 4를 보니까 참조에 대한 게 나왔어요.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문서, 통합 문서의 셀 참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먼저 시트 이름이 들어가요. 시트 이름이 매출 현황이면 매출 현황 들어가고 느낌표가 들어가죠. 느낌표. 그리고 참조할 A12행, 그럼 A12행 이렇게 참조할 셀이 들어가죠. 즉 뭐냐고요? 시트 이름,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시트 이름, 느낌표, 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워크시트 만약에 시트 1이면 시트 1 느낌표 A 얼마, 뭐 시트 5면 시트 5 느낌표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시트 이름에 우리가 여기 잘못됐네요.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다. 이럴 때는 작은 따옴표, 뭐죠? 따옴표 한 개짜리를 꼭 넣어줘야 돼요.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시트 1 하고선 한 칸 띄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넣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다 따먹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따옴표, 느낌표, 셀 이름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가 있어요. 아예 엑셀 문서가 틀리다. 이럴 때는 문서 이름을 먼저 써줘야 돼. 통합 문서 이름. 어떻게 해요? 대괄호를 치고 써줬죠? 꺾어진 대괄호 이렇게 딱 쳐주고 매출점 XLS 엑셀 뭐죠? 확장자 써줘야겠죠? 네,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시트 이름, 매출 현황, 느낌표, 그리고 셀 이름까지 쳐줘야 돼요. 문서 이름, 시트 이름, 느낌표, 참조할 셀 써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백이 있다. 그럼 작은 따옴표 쳐줘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통합 문서 이름 써주고요. 문서 이름 써주고 그리고 시트 이름 공백이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까지 쳐주고요. 느낌표 쳐주고요. 셀까지 딱 표시를 해줘야겠죠. 참조할 셀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을 참조할 때에 시트가 틀리거나 문서가 틀릴 때는 이렇게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 느낌표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트 1으로 갈까요? 네, 여기 컨트롤 S를 눌러줘야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셀에다가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에 이름을 정의하면 어때요? 셀이나 셀의 범위 이름을 정의하면 수식에 정의된 이제 그 이름을 정의하면 수식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셀 이렇게 뭐 G4 셀이 아니라 이 G4 셀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서 gat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수식이 틀려졌나요? D8 100이 G9가 들어갔네요. G9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F9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식이 틀려졌네요. 그죠? F 값이 많아졌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 세금 셀에다가 이름을 정의해주고 여기다 이름을 간단히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시 여기 지금 민수의 급여액 F2 누르면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얘의 셀의 값이 G4였어요. 이 G4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 셀의 이름을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써주는 거야. 세금. 이렇게. 엔터. 그랬더니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라고 나타나네요. 그죠?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이름을 정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름을 정의해줘야 돼요. 이름은 이 셀, 즉 G4 셀을 딱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거. 어디서 정의하냐면 수식. 여기 보니까 메뉴에 수식이 있죠?
수식에 이름을 정의하기 단추가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 정의하기 수식에 있죠? 클릭해서 이름을 세금이라고 넣을까요? 어때요? 시트 1에 G, 느낌표 들어가죠? 느낌표 들어가고, 셀 G, 절대 4, 셀 G4에다가 이름을 세금이라고 넣을까요? 확인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값이 들어가죠? 예, 세금이라고 넣었더니 얘 이름이 세금이기 때문에 방금 이름을 정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거 G4, 요거 셀 이름 지우고 세금이라고 입력을 해도 값이 들어가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다 세금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S로 확인하면 다 세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 S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 수식의 정의 이름에서 셀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셀의 뭐예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뭐가 편하냐면 여기 중간에 우리가 열이나 행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그래도 이름이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에 열이나 행을 하나 앞에다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버리면 이 어때요? 셀에 G4라는 셀이 밀려버리게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를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름을 써버리면 앞에 추가가 돼도 어떻게 돼요? 일일이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름을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먼저 여기다가 세금 말고 세율이라고 써볼까요? 세율? 네. 어때요? 값이 틀렸다고 나타나죠? 네, 값이 틀렸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세율이라는 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세금이라는 셀만 알고 있어요. 세금이라는 셀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셀에다가 이름을 세율이라고 한번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 정의하기 눌러주라고 그랬죠? 예. 이름 정의하기. 이름란에 세율이라고 넣어주는 거야. 세율. 역시 시트 1의 느낌표 $G, $4 절대 요 칸의 이름을 우리가 세율이라고 넣겠다 했어요. 확인. 값이 다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S로 볼까요? 어때요? 세금도 값이 맞고 세율도 어때요? 컨트롤 S로 보니까 다 값이 나왔어요. 제대로 들어간 거죠? 이름 정의, 세금, 세율 썼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쓸 때 알아둘 게 있어요. 뭐라고요? 첫 글자는 세율이나 세금이나 다 뭐예요? 문자를 써야 돼요. 문자. 또는 언더바 뭐 세율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언더바를 꼭 써줘야 돼요. 언더바.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첫 글자는 문자나 언더바를 쓰고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뭐 마침표, 밑줄 뭐 이런 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뭐 셀, 절대값, G4 이런 건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G4 셀 우리가 보통 뭐죠? 이름을 정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이 셀 이름은 넣어줄 수가 없고 항상 문자나 숫자나 마침표를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언더바 세율 이렇게 그죠? 첫 글자는 언더바이거나 문자여야 되고 문자, 숫자, 마침표, 밑줄 등을 쓸 수가 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값이 제대로 입력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어떤 이름을 썼나 이름을 아까 우리 세금도 썼고 세율도 썼고 많이 썼어요. 그죠? 컨트롤 S에서 확인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 수식에 보니까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이름을 관리하는 거. 컨트롤 F3이라고 나오네요. 단축키가 그죠? 이름 관리자 보니까 어때요? 셀 시트 1에 G4 절대값 G4의 절대 시트 G4의 절대 셀이죠. 이 값이 언더바 세율이거나 세금이거나 세율이거나 세 가지를 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통합 문서죠. 지금 세 가지 모두 값은 10%인데 이름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더바 세율은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겠죠?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우리가 세금도 삭제할까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삭제하는 거예요. 확인. 세율만 쓰겠다. 이렇게 쓰고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첫 번째는 값이 틀렸다고 나오네요. 얘는 세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 이름을 지금 방금 삭제했죠? 세율로 되어 있는 애들은 값이 맞는데 세금은 값이 틀리네요. 얘를 우리가 세율로 바꿔줘야겠어요. 다 다시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절대값 이름을 써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참조 절대 셀의 값의